초등 6학년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요점 정리 노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에 글을 읽어 볼까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지 6.25 전쟁 이후 경제성장 모습, 두 번째 가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 세 번째 가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 1, 네 번째 가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 2, 다섯 번째 가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화, 여섯 번째 가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 이렇게 모두 6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각각의 내용이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화는 어디에 있었나요? 맞습니다. 왼쪽 중간 가지에 있죠. 이번 노트에서는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지로 가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1950년입니다.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전 국토가 폐허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탕, 밀가루 등의 식료품과 섬유 같은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죠. 196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정부 주도로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운반,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건설했답니다. 이 기간 민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같은 경공업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며 성장했습니다. 경공업은 주로 사람의 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주로 가벼운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경공업이라고 한답니다. 당시에 경공업이 발달한 까닭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지만 노동력, 즉 일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1970년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중화공업이란 철, 자동차, 배 등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화학 섬유 제품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두 가지를 붙여서 중화공업이라고 하죠. 1970년대 중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1973년 정부는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중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시설과 연구소를 세우고 기업들이 중화공업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죠. 다음은 민간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했으며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여 대형 선박을 만들어 해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네요.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밀기계, 기계부품, 텔레비전 등을 생산하는 기계전자산업이 크게 발전하죠. 이처럼 1970년대부터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면서 수출액과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랍니다. 1990년대가 되면 국내 기업들이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반도체 산업이란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나 정보를 처리하는 CPU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꾸준한 연구 개발 끝에 1990년대에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에는 반도체 세계 판매량 2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정보화 사회 발음이 일어나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전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설치되고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기존 산업들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발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태어난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 볼까요? 이때부터는 첨단 산업, 서비스 산업이 발달합니다. 첨단 산업이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으로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산업, 로봇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사람들을 즐겁고 편리하게 하는 산업으로 농업, 공업을 제외한 문화 콘텐츠 산업, 의료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금융 산업 등이 여기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문화 콘텐츠, 첨단 산업 제품 등 새로운 사업을 발달시켜 계속 성장했고, 국제사회 속에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이동수단 등의 발달로 국민 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졌죠. 이제 왼쪽 위에 네 번째 가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모습 2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과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 과정을 연대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가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 어업, 임업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경공업을 발전시켜서 경공업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철강, 석유화학 기업이 성장했고, 1980년대가 되면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기계, 전자산업이 크게 발전했죠. 1990년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여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죠. 다음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를 그래프로 알아볼까요? 연도별로 국내 총생산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려가고 있었죠.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하여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이 1564조 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연도별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1975년 30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0년이 지난 2015년 약 100배인 3,074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다음은 5번째 가지로 가서 경제 성장에 따라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에 따른 통신수단 발달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통신수단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전화가 있죠. 1953년 우리나라 전체 전화 가입자는 2,500여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70년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국민 100명당 전화가 2대가 보급되고 1987년은 1000만 회선을 돌파하며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로 전화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고 1993년 2천만 회선을 돌파하면서 1가구 2전화 시대가 열렸죠. 이렇게 전화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죠. 다음은 시대별 생활 모습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1970년대는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는 승용차 보급이 늘어났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고 2010년대에는 인터넷 쇼핑이 보급되어 직접 매장을 가지 않고도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예매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현실이 됐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생활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고 사는 시대죠.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한류 확산으로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우리 문화 상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모이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6번째 가지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소득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소득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 노사 갈등입니다. 노사 갈등은 근로자와 기업 경영자 사이의 갈등을 뜻합니다. 노사 갈등은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경우 더욱 심해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태양열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거나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로 쓰레기가 늘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그 해결 방안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제도 또는 하려는 일을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점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연도별로 나눠서 알아보고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